네, 변호사님, 노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율촌 중대재해센터 어벤져스 세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는요. 지난 8월 25일 개최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간점검 웨비나에 세 분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웨비나는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 채팅창의 질문들을 즉답으로 풀어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웨비나에서 풀지 못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좋은 자리. 네. 네. 항상 이 웨비나 끝난 이후에 그 사전 질문이나 뭐 이런 게 워낙 많았어서 너무 길어지면 요즘에 듣기가 어려우시니까 항상 이런 자리가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웨비나 할 때 사실은 저는 웨비나 초보여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는데 실시간 질문이 있었던가 보죠? 네,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작 알았으면 즉답을 드렸을 텐데. 아쉽습니다. 좀 알려주시지 그래요. 네. 오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웨비나 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제가 질문을 드리면 세 분께서 OX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카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맞죠? 귀엽네요. 반응해 주시면 와, 네. 정말 재밌겠네요. 첫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련 포상비용 지원, 불법 파견과 무관하다. 하나, 둘, 셋. 저 정답을 틀렸. 다수결. 네, 갈리네요. 정답을 틀렸네요, 제가. 네, 소수설을 가지신 분께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먼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저도 안전에 관한 제도는 불법 파견과 무관하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말만 안전에 관한 거지 그렇지 않게 활용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전에 관한 거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파랑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취지로 X 들어봤습니다. 명확히 하는 거는 혹시 뭐 어떤 방안 같은 게? 그 기준, 지급 기준 같은 게 이제 뭐 약간 안전이랑 관련성이 있다라는 게 명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렇겠네요. 그럼 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OOX였지만 결국은 같은 의견이 네. 일치가 네, 된 거네요. 맞습니다.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파견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뭐 이 정황이나 사실관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안전에 대해서만 지시를 했다, 안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게끔 실제 그런 안전 지도나 지원을 할 때 뭔가의 안전을 위한 취지라는 것을 명확히 좀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력사의 작업 지시 불이행, 법 위반 행위로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두 분은 O. 그럼 이번에는 좀 중대재해 수사 경험이 많으신 뭐 박하영 변호사님께서 뭐 소수설 아니, 소수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이걸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하영 변호사님 이게 아마 수사 대응하실 때 이런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보통 회사들에서는 가끔씩 우리는 안전 조치를 확실히 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확실히 했지만 어떤 협력업체 근로자가 어떤 도급업체의 어떤 지시를 듣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만의 온전한 과실로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소명하거나 주장하는 사례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혹시 어떻게 되나요? 뭐 사실은 근로자의 과실, 근로자의 뭐 돌출 행동으로 인한 사고다라는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는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 이제 협력업체의 만일 잘못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소명이 된다면 사실은 도급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테고요. 사실은 반면에 이제 과연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입증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도급인의 잘못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있는 경우가 많고 뭐 교육이라든지 뭐 사실은 위험성 평가라든지 그런 뭐 안전 조치라든지 그런 게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사실은 도급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재원 변호사님께서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든 게 진짜 잘 모르겠는 게
그 입증의 문제도 그렇지만 고객 질문이 잘 관리하면 나중에 사고 나도 요것만 다 입증하면 그러면은 도급인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나요? 질문을 하면 이 정도라는 기준이 굉장히 맞습니다. 어려운 것 모호한 같아요. 부분이 있죠. 네. 정재현 변호사님께서 하신 이게 정답인 것으로 저희 그래서 결국엔 이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다. 그런 것 이렇게 같습니다. 좀 정리가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들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이 가능하다. 하나, 둘, 셋. 또 다소 가능하다? 가능하다? 아, 잘 모르겠네요. 네. 참 이게 뭐 전담조직 구성은 법에도 없고 또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도 살짝 뭐 설명서에 밝히긴 했지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단순하게 그 고용노동부 Q&A에 보면 본사나 단일 사업장으로 된 경우에는 이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전담 조직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 본연의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재미를 위해서 좀 더 이제 반대라기보다는 좀 요런 면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기능적인 측면을 좀 저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존에 이제 사업장의 장을 기준으로 보고 체계도 돼 있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들도 그 사업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업장의 장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될 텐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대표이사를 통해서 전사적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성 있는 업무긴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업무를 충실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두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또 그런 의미에서 또 감사 기능을 좀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사업장의 안전 조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측면은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말씀을 드려. 네네. 기업의 규모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뭐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만 두면은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네. 지역적인 이유로 저는 이제 X를 들었는데 뭐 정확히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네네.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이것도 이제 좀 설레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축적이 돼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구독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마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웨비나 이후 저희 중대재해센터 TV 앞으로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듣고 이제 우리 세 분께서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좀 막중한 의무가 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연은 이제 이동현 노무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방에 위치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회사이고 대부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협력체 안전보건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업장 내 소소한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 보수공사는 보통 이제 지역 내에 있는 5인 미만의 이제 작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제 구두 계약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제 이러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할 때 이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절차서도 마련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지역 내 이제 소규모 업체에다 하려다 보니까 그 업체 사장님이 갑자기 왜 이러냐. 우리 구두 계약으로 했고 그냥 뭐 정으로 하는 거 아니냐 소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사실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난감한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아마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정대현 변호사님께서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자문하면 그거를 너무 다 하라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나? 막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서 안전보건 확보 업무를 이행해라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면은 우리 회사 기준에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아마 중대재해센터 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안전보건경영위원회라는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월간 위원회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어떤 절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만약에 뭐 3일 미만 소규모 작업은 이런 경영 사정을 고려할 때 일단은 제외하고 우리가 더 회사가 성장하면 계산해 나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좀 최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한영 네. 변호사님은 정답을 혹시- 말씀. 그 뭐 실무자의 이제 애로사항이실 텐데 그 법을 딱 보여드리면 그렇게 하자고 하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에 네. 있는 말씀 중에 뭐 약간 장난기를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100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인 미만이 뭐 99인도 있고 50인 미만도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회사가 100인 미만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50인 미만이면 또 3년간 이제 앞으로 2년간 그 적용이 유예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어서 그 협력업체에서 거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재미없나요? 아니,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대현 변호사님이나 뭐 박한영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너무 속된 말로 각 잡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뭐 소규모 회의라든지 위원회라든지 또는 꼭 평가 방식이 아니더라도 뭐 작업 계획서나 이런 건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 계획서를 받음으로써 거기에 이제 뭔가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코멘트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하신 답변입니다. 어떻게 답변해도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정적이 흐르는데요. 아니 그 이동현 노무사님이 항상 그 웨비나 하고 나면 평가가 실무적인 조언이 너무 훌륭했다, 도움 많이 됐다 이런 그 평가가 항상 있어가지고 이거 끄는 거죠? 이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웨비나 이후에 또 다 같이 모여서 촬영을 하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서 소감과 함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먼저.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웨비나를 이제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봤는데 딱 눈에 띄는 게 다들 중대재해법, 여기도 그렇게 중대재해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혼자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수사 대응을 하다 보니까 처벌이라는 데 약간 중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대재해법이 사실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사실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데 이제 법의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좀 합리적인 운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율촌에 이제 자랑인 그 중대재해센터 TV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말이 욕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좆댓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요? 약간 욕 같은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에 좆댓괄, 좆댓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어떤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보람되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뭐 앞에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중대재해 TV 유튜브에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저희가 많이 올려놨고 시간 되실 때 중대재해 센터 TV 율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댓글.